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시간 그 밖의 제반사항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게 두 가지 논점인데, 이제 우리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가입자가 이제 보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탈 때 그 보험금을요, 이걸 전용해서 받는 통장 따로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만 보험금이 이렇게 입금되게끔 이제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제2보험 사업자는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급권자 명의 지정된 계좌 있잖아요. 이 지정된 계좌, 이것으로 보험금을 입금해 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뭡니까? 여기 수급권자 신청이 있을 때입니다. 신청이 있을 때. 이제 여기에다 입금해라. 자, 그런데 정보통신장애나 불가피한 사유로,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뭐 폐업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수급권자, 자,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다 개설한 통장,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보내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도 이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신분 입증해서 직접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자, 먼저 전용 수급 계좌가 있고 없으면 다른 통장 개설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다? 현금으로 지급하시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험금 신청 발법 절차 이런 건데 뭐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급 전용 계좌로 받으려면 당연히 그 통장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급권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체시켜 주게끔. 물론 변경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관리는요, 해당 금융기관은 자기 은행에다 만든 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금융기관은요, 이 법에 따른 이 보험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이죠. 이게 이제 뭐예요? 농업 이제 재해 보험이잖아요. 농업 재해 보험금. 자, 이 보험금만큼은 이 전용 계좌로 입금되게끔 관리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보험 사고로 인하여 농사만 찍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금 타서 그걸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돈까지 뺏어가겠다. 그럼 이 사람 생존권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류할 수 없게끔 그 보험 가입자를 보호해 주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단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이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한 농업시설물, 그러니까 하우스에 화재가 났어요. 자, 그럼 화재 보험금을 사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채권자들은 이 보험금을 지네가 채권자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생존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농업용 시설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시설물이 이렇게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는 당연히 어때요? 그 채권자는 그 시설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거 가져가죠. 서로 이제 피보험 이익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압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저당, 근저당 제도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이 수급 전용 계좌에 있는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채권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존권은 보장해줘야지 이것까지 뺏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로 보장하게끔 농가가 이제 생계 유지 차원에서 이 정도는 좀 뺏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액이죠. 자, 농작물 임산물 가축이나 여기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럼 이제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뭘까요? 하면 이런 비용은 보통 우리가 종묘비, 다시 씨앗을 사서 뿌려야 되잖아요. 씨앗을 사서. 그리고 이제 비료도 해야 되니까 비료비랄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 뭐 복구하는 데 들어가. 이걸 해야 또 농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도로 쓰여진 돈은요, 전액 다 압류가 안 됩니다. 일단 이거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기억 외의 목적으로 입금된 거. 그러면 이제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란 얘기죠. 간접이란 얘기인데, 굳이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는데 다른 사람도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 그럼 농지를 빌렸으면 이때 농지 임차료가 있잖아요. 자, 농지 임차료. 자, 이런 거. 자, 이것은 농사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과는 연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임차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자, 직접적인 재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농자금을 담보로 이제 은행에서 농협에서 돈을 빌렸어. 그럼 이제 그 농자금에 대한 이자 나가는 거 있잖아. 이자. 이런 것도 직접적인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다 이거죠. 대신 이제 이런 경우는 입금된 보험금의 자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그러니까 절반은 남겨두고 이제 말하면 채권자들이 가져가라는 얘기. 절반은 남겨두고. 네.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 문장 자체가 시험으로 나옵니다. 자, 재보험 가입자가 보험 목적물을 양도했어요. 이거 우리 상법에서 나오죠. 그럼 양수인은 그 계약한 양도인의 권리임을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자, 여기 조심하세요. 본다, 간주 규정이 아니라 추정. 그러니까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자, 깨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위탁입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 이제 재보험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하면 자, 보험을 모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할 수 있죠. 자, 위탁. 그래서 이제 모집은 주로 단위 지역 농협이에요. 또 이렇게 지역 농협이랄지 품목 농협 이런 데다 많이 맡겨요.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모집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는 어디다 맡겨요? 우리 사정법인이랄지 농재협이랄지 한손협이랄지 이렇게 자, 자격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하죠. 자,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농업협동조합법에 살렸던 이거 지역농협 있잖아요. 지역농협 또 지역축산업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있잖아요. 이런 데다 맡겨요. 여기도 똑같아. 산림조합이랄지 품목 이런 조합. 수산업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모집을 이제 담당하는 거죠. 주로 모집. 자, 그래서 모집을 니네 여기서 좀 알아서 해라 이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어불한 이게 이제 손해사정법인 있잖아요. 자, 여기다는 이제 뭘 맡겨요? 그렇죠. 평가 맡기잖아요. 평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평가도 맡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비영리 법인. 자, 이런 업무, 이 비영리 법인이 뭐예요? 한손협, 농재협 이런 데잖아요. 여기 우리가 한손협 이렇게 한손협.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뭐예요? 평가를 맡기죠. 한손협, 농재협 이렇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 이런 데 가입해서 이제 평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들은 이제 비영리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주로 모집과 자, 평가,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맡깁니다. 위탁을 해서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회계입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요, 재보험사 회계를 다른 회와 구분하여 처리하면서 자, 여기 손익 관계를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보험 사업을 위해서 받는 돈, 보험료죠. 그리고 이제 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이 보험업을 위한 용도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명확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원인으로 들어오는 비용 이것을 섞어가지고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해서 이제 손익관계를 이제 보호업을 위한 용도로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분쟁 조정입니다. 그럼 이제
재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분쟁은 둘이 싸워봤자 뭐 목소리 큰 사람 얘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다 맡기느냐? 여기 보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 이제 33조부터 43조 규정을 따른다 그러는데, 자, 이 법률에 따라 따르는데, 그럼 이 법률에서 33조부터 43조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참고로 좀 필요한 내용만, 자, 이 중에서 좀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여기다 좀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시험에 나오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참고만 하지, 이 법률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참고로 이 문구만 알면 돼요. 이 문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 적용한다는 거. 자, 우리가 보험 사업이니까, 자, 여기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여기는 보험 사업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이것도 뭐 외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자, 이제 이건 중요합니다. 자, 재정 지원은 중요한데, 자, 여기 보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자, 예산의 보험에서, 자,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입니다. 가입자가 보험료 내잖아요.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죠. 그러니까 사업자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자는 여기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입자는 일부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다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운영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가보험료 그러죠. 그래서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부가보험료 100% 다 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이제 예산의 보험에서, 자, 누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여기도 일부입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지자체는 보험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 지원 없고 누구? 가입자 지원만 일부 추가로 해주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자, 여기 조심할게. 그러면, 자, 농림부 장관,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정부 역할 하는 거죠. 정부. 자, 그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은 직접 가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사업자한테 줍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직접 가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준다는 거. 그 다음. 자, 풍수의 지진재해보험법이죠. 이거 이제 법이 바뀌게 돼. 여기에 만일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목적물은요. 자, 풍수해 같으면 이제 풍재나 수재 또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또 같은 풍재, 수재, 지진으로 보상을 받으면 이중으로 보상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자, 여기에 가입하면 이거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 운영비 지원 방법 절차인데요. 자, 그럼 여기 자,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자, 만약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가입 현황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 그리고 운영비 사용 계획서. 자, 이것을 이제 이들 정부에 제출해라. 가입 현황서, 그리고 사용. 자, 그러면 이걸 제출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고, 지자체입니다. 자, 보험료 일부 추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가입 현황서와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 기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 지원금액 결정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자,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실제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하고 사업자한테 지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재보험 사업과 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농작물 보험은 정부가 재보험에 대한 재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현재 농작물은. 자,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추가로 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재보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보험자 역할을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보험도 마찬가지 약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보험 사업자와 그래서 제2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 일반 계약자 가입자가 아니라 제2보험 사업자가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 정부와 제2보험 사업자 간에 뭐해라? 제2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제2보험 약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데 자, 그럼 어떤 게 들어가나요? 보면 자, 제2보험 사업자가 정부 내야 될 보험료 이건 이제 제2보험이니까 제2보험료잖아요. 제2보험료 내용 당연히 얼마 들어가야 되고 또 제2보험금에 대한 내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거, 제2보험 수수료, 그 다음에 약정 기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책임 범위, 그 다음에 약정에 대한 거, 약정의 변경 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한 거, 자, 보험금 지급 분쟁,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뭐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급 및 분쟁이니까 이렇게 같이 해서요. 자, 외울 때 수기책 약정, 수기책 약정 지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수기책 순서대로 수기책 약정 지분에 대해서 약정이다. 그러니까 약정이잖아요. 여기 제2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되니까 자, 수기책 약정 지분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거 두 개 여기 포함돼야 됩니다. 이거 두 개 포함되고 자, 이거 두 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업무 위탁입니다. 자, 정부는 보험 사업을 누구에게? 농금원. 자, 농금원에게 위탁하죠. 항상 정부는 농금원에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는 농금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2보험을 하려면 이거잖아요. 기금이 뭐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계약자가 있고요. 계약자가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2보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2보험 사업자와 정부 사이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줘야 돼요?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럼 정부가 보험금을 줄 때 무슨 돈으로 줄 거냐? 이 기금을 마련한다.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보험금 준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기금은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보세요. 농림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협의,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회장과 협의하여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원에 충당한 기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농장이 회장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고요. 그다음 또 마찬가지 회장과 협의해서 수입 명확하게 한국은행에다가 기금 계정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다 통장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한국은행. 자, 이거 알아놔야 돼요. 한국은행에다가 기금 계정.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한국은행에다. 자, 그 다음. 기금의 조성기요. 그럼 이제 기금은 뭘로 마련합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거 이제 외워요. 기금은 일단 제2보험료. 보험료 받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정부나 정부 외자 다른 기관부터 출연금. 뭔가 출자를 받았다는 얘기죠. 출자. 자, 보험금 지급했다가 회수하니까 이건 다시 들어와야죠. 기금에서 보험금이 나가는데 회수했으니까 이건 기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 운용 수익금과 수익금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기금을 가만히 은행에다 놔봤자 이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다 투자한다, 어디 펀드에다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어때요?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또 연금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어디 펀드 매니저 이렇게 그런 데 맡겨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은 빌린 돈이잖아요. 차입금은 빌린 돈. 그래서 농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여기도 해수부장과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빌려와서 돈이 부족하면 기금이 부족하면 이제 빌릴 수도 있고요. 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 사업 계정부터 받은 전입금. 전입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부족한 것을 또 메꾸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전입금.
자, 그러니까 간단히 여기 이제 출연금이란 말이 나오고요. 차입금이란 말이 나오고요. 전입금, 그 다음에 수익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익금이나 수익. 자, 그래서 이런 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이거예요. 기금. 자, 그러니까 자, 빌린 돈, 출연금, 전입금 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 이제 두 개만 좀 신경 쓰면 자, 크게 뭐 앞글자 따서 외우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기금 용도. 그럼 이제 이 기금을 어디다 쓰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빌린 돈 이자 갚아야죠. 원금 이자 갚아야죠. 빌린 돈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금 운영에 필요한 거, 이제 재보험 사업 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출도 이 돈으로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게 들어가는 비용. 자, 그 밖에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니까 어차피 여기 경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니까, 자, 세 개. 자, 그래서 기금을 뭘로 충당하나요? 그럼 거기에다 이거 집어넣어서 섞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헷갈릴 것도 없죠. 자, 이 내용만 알면 이거 어디다 나가는 건지, 지출하는 건지, 수입 들어오는 건지 이런 건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 기금은요, 농장이 주가 됩니다. 회장과 협의해서 관리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항상 정부가 하는 것은 어디에다 위탁한다고요? 농구먼. 농구먼 이제 기금 수탁 관리자.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탁 사무입니다. 어떤 걸 맡기느냐 이건데요. 자, 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거 맡기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료 납입받는 거, 그리고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자, 이거 다 재보험 사업이잖아요. 재보험 사업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 여유자금 운영을 해요. 펀드나 어디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데. 자, 그 밖에 필요한 거 있는데, 자, 한마디로 이제 이건 4개인데, 이것도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기금 수탁 관리자는 기금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회계와 구분해라. 자, 뭐든지 투명하게, 돈을 다룰 때는 투명하게. 그래서 오직 그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런 걸 명확히 해라. 자, 위탁 사무 처리에 드는 이런 경비는 다 기금에서 지출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금 결산입니다. 자, 수탁 관리자 이제 아까 농구먼이죠. 농기먼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회계 연도 2월 15일까지입니다. 자, 회계 연도 15일까지. 그래서 농장에 지출해라. 그러니까 이제 농구먼이 위탁을 받아서 일 처리했으니까 그 보고서를 이제 정부, 농장 회장에게 제출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제출을 받았잖아요. 보고서를 검토해요. 그런 다음에 시무를 거쳐서, 자, 시무를 거칩니다. 다음 회계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자, 여기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거. 자, 다시 농구먼이 결산 보고서를 2월 15일까지 하면 이제 이들 정부 농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2월 말에 이게 빨라야 여기서 여기 보고 순서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늦죠. 그래서 15일 말일 이렇게 이 날짜 바꿔치기 하니까 조심하는 얘기죠. 바꿔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나중에 있으니까 날짜가 뒤로 와야 되잖아요. 자, 기금 결산 보고할 때, 자, 여기 있죠, 여기에 첨부되는 소리.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결산이라는 말 들어가니까 결산 개요, 수입 지출 결산이고요. 결산은 돈 문제 다루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이제 재무제표죠. 그리고 이제 성과. 이것도 이제 수익을 냈냐, 손실이 생겼냐 해가지고 성과 해가지고 이 4개. 자, 이거 이제 외우는데 이것도 뭐 글자 따고 말 것도 없잖아요. 자, 결산이니까 돈과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유자금 운영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회장과 협의, 여기는 다 협의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여유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이제 예치해가지고 이자라도 수익을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국채나 공채 이런 데다 투자합니다. 또는 증권을 매입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금에 이제 회계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기금을 돈이다, 돈.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회계 기관이란 말을 쓰는데, 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재보험이니까 이제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그럼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해요? 하면은, 자, 여기 보면 국토부, 아니, 농림부나 해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그리고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하는데, 자, 여기서는요, 이 네 사람과, 농구먼에다 위탁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농구먼에다 위탁을 하면 이제 농구먼의 임직원을 임명해서 이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시험은 이걸로 나와요. 자, 임원하고 직원이에요. 여기가 레벨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중 있는 역할을 임원이 담당합니다. 그러면 기금 수입 담당 임원, 여기는 임원이라는 말을 쓰고 직원이니까 그냥 직원 원 이 말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 임원입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은 보세요. 담당 임원급에 해당되는 게 기금 수입 징수관 그랬어요. 자, 여기 수입이니까 수입이고요. 지출이니까 여기는 재무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 그러니까 공무원이 임원급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사무관급.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면 5급 이상이거든요. 5급 이상부터 이제 사무관. 그러니까 여기 관, 징수관, 재무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직원이 하니까 지출원, 출납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출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출납이니까 출납공무원.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지출이니까 지출관. 여기 지출은 임원이잖아요. 임원이니까 재무관. 아무래도 끝발이 이렇게 되고 여기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여기서 서로 바꿔치기네. 여기. 다른 것은 그래도 말이 그냥 맞춰주잖아요. 맞춰주니까 대충 때려 맞히는데 이거 바꿔치기 하면 잘 틀려요. 자, 임원은 재무관, 직원은 지출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기다 같은 지출 해가지고 이걸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이제 조금 구분해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금까지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재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는 이제 주무 부서가 어디냐면 우리 농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 회장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수행할 수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제 관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해야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연구 보급하고요. 그리고 통계, 이런 통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정부가 하죠. 그리고 손해평가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정부. 그래서 이것을 국가 자격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제도니까 다 이건 정부. 그러니까 정부니까 농림부가 이런 것은 총괄한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하지 않고 이걸 어디다가 농구먼에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처리는 다 농구먼이 합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이 업무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농구먼이 하는 게 재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요. 평가사 제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재보험 하겠다는 사업자와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농구먼이 하죠.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을 농구먼에서. 그래서 이제 농구먼에서 우리 업무 방법서 있잖아요. 이론서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이제 누가 농구먼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하는 거 농구먼에서 한다. 그 밖에 기타니까 이제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은 뭐 이건 앞글자 따서 외운다 할 필요 없이 뭐든지 정책은 다 어디서 한다? 정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고도 마찬가지. 그럼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입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사업자한테, 자, 재보험 사업자한테, 야, 좀 이런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해라. 그리고 서류 제출해라. 자, 이렇게 보고하거나 제출 요구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사업자는 내야죠,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수집 관리입니다. 뭐든지 통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가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자, 통계입니다. 보험 상품 운영 개발에 필요한 거잖아요. 보험 상품 운영 개발에 필요한 거니까. 자, 보험 대상 현황, 그 다음에 확대 예비 품목, 피해 원인 규모, 품목별 재배나 양식 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것들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뭐 따로 뭐 체크해서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한번 딱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 다른 것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요. 자, 중앙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한테 자료 요청하죠. 왜냐하면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또 여기만 조금 조심하세요. 여기만. 자,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데 자, 이들 정부가 이걸 하려면 당연히 조사, 연구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지능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시책이 뭐 정책. 자, 우리 정책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죠. 그러니까 농림부가 이거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장난쳐요. 자, 정책은 항상 어디가? 정부. 정책은 정부가 한다. 시책이니까 정부다. 정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업무 위탁. 그럼 이제 이런 통계와 관련된 업무, 조사 업무 이런 것을 이제 위탁한다 그러는데 자, 보니까 위탁 보면 거의 뭐 중앙회가 많이 나와요. 여기 중앙회가 있고요. 수협은행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고 여기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 자, 비영리법이니까 자, 아까도 말했죠. 우리 한손협, 농재협 이런 데가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들도 있고요. 공익법인.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건 다 농금원에다 이렇게 이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주로 이런 데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위탁 있으면 고시해라 이런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 알려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범 사업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자, 보험 사업은 누가 해요? 보험 사업이니까 누가 해요? 재보험 사업자가 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고 뭘 한다 그러면 항상 누구? 정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야죠. 자, 어떻게 사업할래요? 자, 시범 사업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고 자, 정부한테 이렇게 제출하고 협의해라 이제 이건데. 자,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계획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사업에 필요한 계획서니까 사업이니까 하기 전이잖아요. 하기 전이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할 건지, 지역은 어디로 할 건지, 기간은 언제로 할 건지, 그런데 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기타는 놔두고. 자, 그래서 자, 목적물, 지역, 기간, 그리고 보험 상품, 그리고 재정 지원해가지고 자, 이것은 조금 자, 순서대로 목직이 상제하든가 목직이 제상하든가. 자, 근데 이걸 알고 이해해서 자, 사업 계획서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 사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지체 없이 사업 이번에는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이것을 또 제출해야 돼요. 자, 여기는 사업하기 전이고 여기는 결과니까 보세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이제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요. 그럼 찾는 거 안 외워도 찾아요. 이건 하기 전이고 이건 사업을 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했어. 그러면 보험에 자,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했는지, 이런 실적 플러스 마이너스 실적. 왜? 사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랄지 제도 개선해야 될 게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사업을 중단할 건지 연장할 건지 확대할 건지. 자, 이것은 이미 사업을 실시한 다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여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것만. 외울 게 아니라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아요. 그럼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신규 상품 도입을 할지 말지 이제 검토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을 촉진하자.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자, 그러려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자, 정부 입장에서는요, 촉진하기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자,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금 지원도 해야 되고, 신용보증 지원도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게끔. 신용이 불량하더라도, 그럼 일반 회사 같으면, 뭡니까, 보험료를 못 받을까봐 쉽게 지원을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 가입을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험 가입 촉진 계획입니다. 자, 보험을 받아주는 게 누구예요? 보험회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2보험 사업자잖아요. 자, 그래서, 사업자가 당연히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왜냐면 해마다 보험 가입을 받아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 제출합니다. 자, 촉진 계획입니다. 가입은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자 보험 가입을 받아주니까 사업자가 합니다. 그러면 가입 촉진 계획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자, 가입 촉진 계획이니까 보험 가입을 많이 하게끔이죠. 그러려면 이제 전년도 성과를 분석해서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당 연도 상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상품 개선이나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뭐,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가입 촉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보험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많이 가입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2보험 사업자가요, 촉진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라. 자, 이런 거. 1월 31일까지 정부에게 제출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좀 부담스럽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벌칙과 과태료. 자,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에요, 형벌. 자, 그러면 여기서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가장 무거운 게 이거죠. 그리고 1년 1천짜리가 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3년 3천이 가장 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냐, 보험업법 98조에 따른 금품 제공이 있네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금품을 뭐 백화점 상품권 주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또 보험료를 첫 해, 둘째 뭐 이렇게 대납해 준다든가. 자, 그리고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반대로 또 요구해. 나 뭔가 좀 줘야 가입하겠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쁜데,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금품을 요구했다, 이러면 돼요. 금품 요구했다. 얼마? 여기 3천만 원, 이걸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3년 3천이니까, 자, 3천만 원 금품 요구했다. 자, 3천만 원 금품 요구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3년 3천이고요. 그 다음, 1년 1천입니다. 이거 자격과 관련된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다. 자, 명의 사용하게 하는 것이 대여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여만 해도 돼. 그리고 이제 대여를 받거나 알선하는 사람이죠. 대여한 사람이 있으면 대여 받은 사람이 있죠. 알선한 사람.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격증 대여하거나 알선한 자가, 자기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보험 자격, 모집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여 알선한 사람이 모집 자격도 없으면서 모집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불법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나 거짓으로 평가했다. 자,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이 모집 자격도 없으면서 모집해서
거짓으로 평가, 고의로 진실, 은폐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뭐다? 1년 1천이다. 이렇게 식으로. 자, 그래서 대여 알선한 사람이 자격도 없으면서 모집해서 은폐하거나 거짓 평가했다. 그러면 1년 1천. 그 다음에 500만 원은요. 재입은 회계를 다른 회와 구분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자, 회계 처리 500만 원 했다. 이러면 돼. 그냥 회계 처리 500만 원 잘못했다. 회계 처리를 500만 원 빵꾸냈다. 자, 회계 처리 똑바로 못했다 이 말이죠. 회계 처리 500만 원 빵꾸냈다. 이렇게. 자, 그럼 형벌 이렇게. 자, 여기 양벌 규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쪽 다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이제 회사 있잖아요. 회사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가 책임지고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자, 그래서 어떤 오너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이 잘못하면 오너도 같이 책임지는 걸 우리가 양벌 규정 그래요. 자,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벌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한테도 너도 벌 받아야 돼. 둘 다 벌을 주는다. 양벌 그래요. 양벌. 그래서 자, 그 정도면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네. 자, 이번에는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가 이제 케이스가 좀 많은데, 자, 일단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제 나도 개별 기준에서 볼 텐데, 부가 징수권자가 농장이나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두 개만 보는데,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것은, 자,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고요. 자, 여기 검사를 거부 방해했다. 그래서, 자, 검사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또 금융위원회. 검사에게 명령하는 게 금융위원회다. 자, 일단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건 여기서 자, 일반 규칙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 있잖아요. 자, 누구에게? 검사에게 명령했다. 자, 이거 두 개가 자, 우리 금융위원회고 나머지는 농장회장이에요. 농장회장.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과태료 외울 때 이제 어떻게 외울 거냐? 자, 일단 이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외웁니다. 여기는 제2보험 사업자고 여기는 제2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예요. 그래서 보험업법 95조를 외우면 보험 안내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보험 안내가 뭐냐면 우리 보험 안내할 때 그러잖아요. 이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는 게 어떤 거고요. 자, 보험금은 어떨 때 지급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단 가입을 받아들이려고요. 보장이 되지도 않는데 막 보장된다고 다 보장돼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안내를 사실대로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네 실적을 쌓기 위해서 가입을 받아들이려고 거짓으로 막 안내하고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근데 사업자가 위반하면 1,000만 원, 사업자 아닌 사람이 위반하면 500. 자, 안내입니다. 보험 안내 사업자 1,000, 사업자 아닌 사람 500 일단 이렇게 외워놓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300, 500, 300, 200 있잖아요. 자, 그럼 500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300이 하나, 둘, 셋이고 200이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500을 먼저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2보험 사업자 발기인, 설립위원, 이의면, 집행, 강구 한마디로 이제 이들이 사고 친 내용인데요.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좋아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걸로 장난치진 않아요. 다른 사람 넣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로 잘 보세요. 자, 먼저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이란 말은 이제 올린다는 얘기죠. 이걸 하지 않거나 따로 작성한 장 각각 기재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준비금이란 말을 포인트라서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여기도 준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준비금 5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자, 준비금 5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자, 이게 300입니다. 보험 모집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우리 금지행위 앞에서도 잠깐 나왔잖아요. 자, 특별 이익 제공한다거나, 자, 상품 내용을 속이고 거짓말로 다 보장된다고 한다든가 막 이런 거 거짓말로 속여서 가입을 받아들인다든가 또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을 했다든가 또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보험 모집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금지행위예요.
그 다음에 명령 있어요. 보험 명령 위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 거짓으로 보고했거나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500만 원 준비금을 마련해가지고 금지 명령을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300을 주고 검사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 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500만 원 준비금을 마련해가지고 금지 명령 거짓 보고한 사람은 300, 검사한테는 200만 원 줬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 검사한테 명령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검사한테 명령하는 것은 금융위원장이라고 그랬네요. 잘못 썼네요. 금융위원회. 자, 금융위원회가 한다. 나머지는 농장회장이다. 자, 그럼 우리 별 부담 없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우리 뒤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8개 내지 10문제 자,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쉽게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 갖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요령이니까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해평가, 그래서 손해평가가 뭐냐면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법 여기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자, 누가 하느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 이들이 평가는 1년의 과정이다. 자, 그래서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손해평가인이 그럼 누구예요? 손해평가인은요, 자, 우리 법 여기서 정한 자 그랬는데, 자, 우리 재보험 사업자가 이 분야 좀 전문 지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촉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보험 사업자가 자, 위촉을 해요. 자, 이때 우리가 기억나나요? 농교학은 5년, 임공조는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종사한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는 그럼 누구예요? 손해평가사는. 자, 이 법, 이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보조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손해평가 업무를 말 그대로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농업재해는 농작물재해보험, 그리고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자, 그래서 이 손해평가 요령은 우리 농업재해보험에만 해당돼. 어업은 안 들어가요, 이제. 여기는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해보험 이 3가지만 가리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하는데, 자, 이거 앞에서 나왔죠? 손해평가는 우리 피해 사실 확인하고요. 보험 가입과 손해액을 평가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행정 업무죠. 평가하면 이제 현지 조사서 작성해서 이제 보고하고, 이제 전산 입력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인데, 자, 시험에 나오면 이제 여기, 이거 하나, 둘, 3개 체크하세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징표 제시. 최근에 바뀐 겁니다. 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상자. 이들이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가입자에게.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입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이제 증표 다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증표 제시.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손해평가인. 자, 재보험 사업자가 피해 사실 발생 시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실시되는 자, 시, 군, 자치구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자, 적정 규모입니다. 이거 적정 규모 평가인을 위촉하셨어요. 이거 뭐 적정하게 이제 위촉해 터무니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표시할 때 손해평가인 증을 발급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평가로 갈 때 이 증 내 보여야 된다. 그랬죠? 자, 증.
그럼 이 증을 발급을 당연히 누가 해? 제2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하니까 증도 사업자가 발급을 해야죠.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누가? 농장이. 왜? 거기 직인이 농장 찍힌다고 그랬죠? 근데 손해평가인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위촉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2보험 사업자나 제2보험 사업자로서 평가를 위탁받은 자, 우리 제2보험 사업자로 평가를 위탁받은 자가 우리 손해사정법인, 그리고 농재협, 한손협, 자, 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평가보조원, 자, 이들은 평가보조원을 운용하는 것은 이제 사업자가 하는 거죠. 운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손평가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 교육은 손해평가를 위촉한 게 누구예요? 제2보험 사업자가 위촉했으니까 이런 건 다 담당한 사업자가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지식이 있고요. 보험, 상품, 약관, 그리고 손해평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실무 교육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실무 교육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기초 지식이 있고요. 보험, 상품, 약관이 있고요. 방법, 절차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은 기전약, 기전약 먹듯이 졸음이 쏟아진다. 그리고 이제 실무 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 교육비 지급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기교육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무교육이잖아요. 자, 여기는 실무교육이고, 여기는 이제 정기교육인데, 자, 실무교육, 정기교육 구분해야죠. 정기교육은 누가? 손해평가엔 농장,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들이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실시권자가 달라요. 이거 실시권자가 다르니까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정기교육 세부 내용인데, 실무교육과 같죠?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기초지식이 있고요. 약관이 있고요. 절차 방법, 기전약 그랬죠? 자, 기전약에다가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기초지식에는 뭐냐면, 이제 배경 지식을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제정 배경이랄지 구성, 어떻게 돼, 그리고 조문별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업 현황 이런 거 아직 한마디로 이제 배경 지식이다 이 말이야. 배경 지식. 그리고 이제 종류별 약관이잖아요. 그럼 이 약관은 각각 상품별로 그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주요 내용과 약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아야죠. 손해평가 절차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 개요. 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목적물별 어떻게 하는지 기준. 그리고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이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 들었죠. 자, 그래서 막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기초지식, 약관, 절차. 물론 이런 것들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지. 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이 정기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소정의 교육비 지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의 위촉을 취소하거나 해지합니다. 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 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위촉을 한 누가? 취소도 당연히 제2보험 사업자가 하죠. 사업자가 위촉이니까 위촉을 취소하는 거, 또 위촉을 해지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위촉 당시 판명되거나 여기 해당되면 취소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취소 사유입니다. 이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 예전에는 여기 피한정 후견인이 있었다가 이게 이제 삭제됐어요. 이건 빠지고요. 이건 빠지고 이것만 남은 피성년. 자, 피한정은 자, 정신장애, 질병이나 이런 좀 노령,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 처리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제 피한정이고요. 피성년은요,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좀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좀 멀쩡하니까 이제 빠졌어요. 좀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못해요.
그리고 이제 파산 송고를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제 파산 송고 같은 경우는요,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채권자한테 도저히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너 빚 갚아라,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계속해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면 이제 처자식까지 생기가 위태로워. 자,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법원에다. 그럼 법원이 그 채무를 탕감시켜줘요.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빨간 줄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여기 신원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취직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파산 송고를 받았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복권은 뭐냐면 이제 권리 회복. 근데 이 사람이죠. 우연히 로또가 당첨됐어. 그래서 채권자한테 빚 갚고 돈이 남아. 그럼 이제 법원에다 신청해. 나 다시 권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다 복권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법원이 다시 판단해서 회복 권리, 자, 복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정상으로 벗어나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0조. 자, 우리 이 법에서 3년 3천짜리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1년 1천짜리가 있죠. 그리고 또 500만 원 벌금. 이렇게 이제 형벌 사유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벌금 이상의,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요. 자, 아까 봤잖아요. 3년 3천짜리 있고 1년 1천짜리가 있고 500만 원 이상 벌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금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자, 여기서 종료됐단 말은 만일 징역을 받았다. 자, 징역을 받았다면 이걸 우리가 만기석방이라고 그래요. 자, 만기석방. 깜빵에서 다 채우고 나왔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럼 여기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뭐라면 이걸 이제 우리가 가석방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가석방 들어봤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한 7년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형기를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양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요. 자, 그럼 이런 모범수들은 사유적응 빨리 하게끔 좀 일찍 내보내죠. 그래서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걸 우리가 가석방. 그러면 3년 남은 걸 어떻게 하느냐? 집에 일찍 하라고 풀어줄 테니까 마저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지내면서 이 잔영기를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잔영기가 다 끝나면 그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석방은요, 뭐 해야 돼요? 잔영기가 다 지나야 돼. 항상 잔영기가 있어요. 만기석방은 다 채우고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플러스 몇 년, 2년 지나야 되고, 여기는 잔영기가 끝나고 2년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교도소 문 열고 나오면 두부 한 번 먹고 우리가 2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2년. 그런데 가석방은 잔영기가 다 지나야 돼.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야 돼요. 자, 이게 차이점. 그리고 이제 위촉이 취소됐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2년이 지나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됐다. 그럼 이것도 이제 위촉을 취소한다는 얘기고요. 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했다. 벌써 정지 때렸으면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있어야지. 이걸 그냥 평가하면 뭐예요? 행정청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죄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바로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위촉을 취소하는, 자, 위촉을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암기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자, 피성년이 이렇게, 피성년이 파산 송고를 받아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위촉이 취소되고 2년이 안 지났다. 자, 피성년이 파산 송고를 받는 바람에 위촉이 취소되거나 또 벌금 이상 선고를 받고, 여기는 벌금밖에 없으니까 이건 따로 안 하고 선고 집행이 종료되고, 이 말 여기 아니에요. 집행이 면제된다. 이 말 설명 안 했네요. 자, 집행이 종료 만기석방이고요. 그럼 집행이 면제됐단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특사 있죠. 특사.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 모범수들을 골라가지고 형이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형을 없애고 풀어주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특별, 그러니까 이걸 특별사면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사면. 이거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이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형기가 남아있어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얼마만 지나면 돼요? 예, 플러스 나오면 2년. 가석방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제 사유가 뭐가 있냐면 법률이 변경되거나, 자,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흔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죠. 근데 지금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간통죄 위반으로 깜빵에 징역 1년 선고받고 들어가는데 한 6개월 있으니까 간통죄가 폐지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남아있는 형기 면제돼요. 그냥 나와요.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플러스 2년만 이제 또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의 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효. 자, 이 시간이 흘러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사형 선고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때리고 사형 집행을 무려 30년 동안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못하고 그냥 나와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형에 대해서 시효 제도가 이제 폐지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형 선고는 흉악범이니까 시효 제도를 없애고 그냥 깜빵에서 사형 선고는 안 당하더라도 이제 생을 마치게끔. 또 무기징역은 20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거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요. 자,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봅니다. 그냥 2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것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피성년이 파산 선고를 받아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 면제된 날로부터 2년, 또 위촉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여기 2년을 기억하세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소, 이렇게 2년이 지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위촉이 됐는데 나중에 판명됐다 이거. 그럼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위촉이 됐어. 그럼 취소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이 됐다. 그럼 이것도 벌써 취소할 만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지 기간 중에 했다. 그럼 그 위촉을 취소한다. 자, 그래서 거짓 부정하게 했다. 부정, 그러니까 부정하면 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업무 정지의 정자. 그래서 보통 부정하면 취소, 부정하면 취소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위촉, 해지와 업무 정지, 이제 이것과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취소 사유와 위촉을 해지한다. 이걸 줄여서 해촉이라고 그래. 해촉. 이걸 해촉한다. 위촉을 해지한다. 그래서 해촉, 이걸 해촉. 그리고 업무 정지 때린대.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이 법,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법하고 손해평가 요령을 얘기하는 거. 손해평가, 농재법하고 손해평가 요령을 위반한 거. 그 다음에 이 법하고 요령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관련해서 위반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죄질을 따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요. 뭐든지 가중하더라도 최고 한도는 넘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보시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업무 정지는 6개월 이내로 합니다. 자, 여기 6개월 이내예요. 손해평가에는. 우리 손해평가사는 1년이었어요, 1년. 평가사는 1년인데 여기는 6개월이에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6개월입니다. 손해평가인은 6개월. 우리 앞에서 손해평가사 있잖아요. 거기 자격 취소와 업무정지 있었잖아요. 거기는 1년이었잖아요. 여기는 6개월. 그러면 자, 여기 이런 말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 가중하더라면 이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데 가중하더라도 항상 최고한도 6개월은 넘을 수 없어요. 가중하더라도. 자, 이것은 잘 안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자,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보이게 한 다음. 자, 그럼 이제 농재법하고 손해평가 요령을 위반한 경우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요. 한 번 걸리면 바로 위촉이 해지됩니다. 여기도 해지되죠. 그럼 이제 이것은 자동 이제 잘리니까 이제 놔두고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이거 3개 있잖아요. 이거 이제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위반행위에 따라. 자, 그럼 보통 죄질이 나쁘면 바로 해지가 해촉이 되죠. 위촉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외울 때 그럼 위촉 해지를 다
외우면 좋죠, 물론. 근데 이제 이거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 자, 이거 세 가지 외우면 돼. 나머지는 그냥 다 처음에 걸리면 바로 해촉된다 이러면 돼요. 나머지는 단계별로 조금 제재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먼저 외우고, 이 세 개를 외우고, 나머지 내가 외울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것만 해도 돼요. 대신, 아까 뭐예요? 위촉 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돼. 자, 피성년이 파산송고를 받아서 종료되거나 취소된다. 2년이 안 지났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 했다. 그럼 취소 사유 있죠? 그걸 구분 잘하면 돼요. 그거. 자, 그럼 여기 보면 일단 이거 세 개 먼저 합니다. 자, 검증조사 했는데 진짜로 부실 부당하겠어. 그래서 이제 잘못 평가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먼저 경고를 때리고요. 이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평가를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했어. 이렇게 실수로 평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경고로 일단은. 그런데 또 그래.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 그러다 하면 이제 잘라버린다. 자, 그래서 검증했는데 검증 결과 부실 부당이 들어간다. 그러면 경삼해. 자, 경고 3개월 해지. 경삼해. 자, 검증, 경고 3회. 검증은 경고를 3회, 3번 한다. 검증은 경고를 3회 한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로 신뢰성을 떨어졌다는데 보통 이건 경과실 얘기야. 과실이 실수한 거 얘기잖아요. 실수로 조금 신뢰성을 떨어뜨렸어요. 업무연을. 그러면 이제 일단은 주의. 그래서 주경삼. 과실은 주경삼. 검증은 경고 3회. 그 다음에 법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어. 자,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나한테 욕했다. 육해. 이 육을 욕하고 발음이 비슷하네. 육이란 말이. 그래서 명령 처분 위반했다고 욕했다. 욕해를 욕해로 바꾸면 돼요. 명령 처분 위반했다고 욕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그냥 위촉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고의, 중대한 과실로 뭐든지 고의는 나빠요. 여기 중대한 과실이고 여기는 그냥 과실이에요. 이것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고의. 뭐든지 고의는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의 편의 평가방 구성을 거부했다.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보험금 산정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평가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 조사 허위로 작성했다. 이것도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 자기 아는 지인이야. 동네 사람이야. 그럼 보상 많이 받게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고의로 평가방 구성을 거부한 다음에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다. 고의로 평가방 구성을 거부하고 현장 조사 없이 허위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정보. 자, 여기 정보를 또 다른 사람 정보를 함부로 했다. 이렇게 정보를 위반했다. 자, 그러면 위촉 해지가 됩니다. 위촉 해지.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자, 청문 실시인데요. 자, 보통 이제 제2보험 사업자입니다. 위촉을 취소하거나, 자, 위촉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를 명할 때는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요즘 적법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손해평가 청문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자,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촉과 업무 정지 통지입니다. 자, 해촉, 위촉을 해지한 거죠? 업무 정지를 명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위촉 취소입니다. 취소하고 업무 정지고, 여기는 해촉하고 또 뭐예요?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자,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자, 그 지체 없이 또. 그러니까 해촉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했으면 지체 없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근데 여기는 또 위촉 해지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법이 약간 미비해요. 약간 미비하게 되어 있다. 뭐든지 행정처분을 하려면 항상 절차, 즉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근데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서면으로 하고요. 해촉이나 업무 통지도 이렇게 문서로 바로 알려줘라 이거죠. 문서로 알려줘야 되는데 전화로 알려주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문서로. 자, 문서로 알려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제재 구체적 기준.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 사정사도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손해 사정자가 이걸 위반했어요. 그럼 이제 보험업법에 따른 제재가 있을 것이고, 자, 우리 농지법에 따른 제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요. 시행해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규정이 없어요. 손해 사정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보험업법에 맡기는 거죠. 여기는 보험업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 업무 구체적인 우리 실무.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또 쉬었다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